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현무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활력 저하와 남성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발기부전이나 피로, 무기력 같은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관리하는 만큼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라고요. 오늘은 노후 건강의 시작점, 즉 남성 활력 회복에 대해 의학적 배경과 현실적인 생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약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노화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가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원인일까요? 첫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력과 선교, 자신감을 유지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이 호르몬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혈관 건강입니다.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은 혈류장애입니다. 심장과 혈관이 약해지면 음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 근육과 대사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대사율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요인입니다. 자신감 상실, 우울감, 부부관계의 거리감이 활력 저하를 더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따라 활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남성 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감소, 혈관 건강 악화, 근육 손실,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잘못된 약이나 단기적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회복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활력이 떨어지거나 발기부전 증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PDE1 억제제 계열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들은 음경 혈류를 순간적으로 증가시켜 발기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이 약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적으로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즉,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잠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장기적인 활력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작용 문제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60대 이상 환자분 중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 협심증 같은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기부전 약물을 복용하면 심한 두통, 어지럼증, 안면홍조,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심장약,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을 복용 중이라면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TV 광고나 지인의 추천으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심리적 의존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나는 약 없이는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결국 자신감이 더 떨어집니다. 이는 정신적 위축과 부부관계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정력제, 활력 비법이라는 이름의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불법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남성분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알약을 몇 달간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 보조제에는 간 독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72세의 김 선생님은 해외에서 들여온 비밀 처방이라는 약을 복용했는데 일시적으로 활력이 좋아지는 듯 보였지만 몇 주 후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해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다섯째, 주사나 호르몬 보충요법의 한계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호르몬 보충제를 시도합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근육량 증가, 선교 회복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립선 비대증, 적혈구 증가, 간 기능,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공급하면 몸 스스로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계의 외부 전력을 계속 주입하다가 자체 발전 기능이 꺼져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약물이나 보조제, 호르몬 치료는 단기적인 효과는 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방법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빠른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라고요. 실제로 65세 이 선생님은 수년간 발기부전 약물을 복용하시다가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약도 소용없고 부부관계도 끊겼다며 크게 낙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로 1년 뒤에는 약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약물과 보조제는 응급 처방이나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어도 노후 건강과 활력 회복의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더 해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약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활력 저하와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 혈관 건강, 근육 손실,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에서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꾸준히, 그리고 전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발기 기능과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스쿼트, 아령 들기, 벽 밀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됩니다. 둘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남성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지방, 고염분, 과음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은 혈관 건강을 망치고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합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적당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을 적절히 드시면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 최소 6.7시간 이상의 숙면이 필수적입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늦은 시간에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가짐입니다.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나는 나이 들어서 끝났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부부와의 소통을 늘린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젊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산책 같은 활동이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 역시 과도하면 간과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활력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섯째, 부부관계 개선입니다. 활력을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성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성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며 아침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 등은 사소해 보이지만 활력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66세의 박 선생님은 수년간 약물에만 의존하시다가 부작용 때문에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40분 걷기와 주 3회 근력 운동, 지중해식 식단으로 생활을 바꾸신 지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활력도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70세 이 선생님은 아내와의 대화 부족으로 자신감을 잃으셨지만 상담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다시 성생활을 회복하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활력 회복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약은 잠깐의 도움일 뿐 운동, 식습관, 수면, 정신 건강 관리가 진짜 치료이자 예방책입니다. 환자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김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수년간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들고 두통,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약도 소용없다며 포기하실 뻔했지만 꾸준한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년 뒤에는 약 없이도 발기 기능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면서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직장 은퇴 후 갑자기 체중이 늘고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와 상담 후 지중해식 식단을 도입하고 하루 30분 걷기를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체중이 5kg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며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인터넷에서 산 건강보조제를 몇 달간 복용하다간 수치가 악화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을 바꾸자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후 금연, 절주를 실천하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1년 만에 활력과 성기능 모두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3세 초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활력이 급격히 줄었고
성생활은 물론 일상 의욕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심리 상담과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신체 활력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활력의 핵심은 몸과 마음이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나이와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꾼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활력 회복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환자분이 다시 삶의 의욕이 생겼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던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활력을 되찾으면 그 변화는 몸뿐 아니라 마음, 관계,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 효과입니다. 첫째, 신체적 건강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교정은 단순히 발기부전 개선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60대 환자분들은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활력 저하의 근본 원인인 혈관 문제도 함께 개선됩니다. 둘째, 정신적 활력 회복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자신감 상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통해 신체적으로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70세 김 선생님도 약물 부작용으로 자신감을 잃었지만 운동과 생활 개선을 통해 성기능을 회복한 후에는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생활의 만족을 넘어서 삶 전체의 의욕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가족 부부 관계 개선입니다. 활력이 회복되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단절되었던 대화가 회복되고 함께 운동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력을 회복한 분들 대부분은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 증가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면 집에만 있고 싶어 하고 친구나 동호회 활동에도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나 활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등산, 여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는 다시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다섯째, 삶의 질 전반 향상입니다. 활력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특정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늘어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활력과 행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 활력 회복은 몸과 마음, 관계, 사회적 삶을 모두 아우르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과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이고 생활 속의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활력 회복의 핵심은 운동, 식습관, 수면, 마음가짐 이 네 가지입니다. 매일 작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만듭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자면 아침에는 10분 스트레칭과 햇볕 쬐기를 하세요. 낮에는 최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 2, 3회의 근력 운동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식단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고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시길 권장합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숙면을 위해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누구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10분의 스트레칭, 30분의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노후 건강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